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일반고를 갈 거다, 그냥 일반고를 갈 거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시 준비를 해주지 않아요. 정시 준비 해주지 않아요. 수시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화성세마쯤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자가발전이라고 보면 돼. 학교도 워낙 빡세게 달려주지만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신 자체가 국어만 예를 들어도 진짜 몇십 작품이고 뭐 누적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작품 막 나와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자가발전이 돼야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정시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매일매일 내신 공부를 하는 각오로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정시로 갈 거니까 지금 당장 내신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로 이제 자꾸 치환을 하더라고. 그 뜻이 아니라 내신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수능 공부를 해야지 정시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도망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나 그냥 정시로 갈래?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내신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내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정시파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신 공부하는 열정으로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알아서 잘 할 것 같긴 해. 뭐 일반적인 애들보다 너네가 열심히 할 것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유형을 떠나서 이제 선생님이 유형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뿐만 아니라 소설을 어떻게 읽어낼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제목부터 보기로 했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껍빗단이에요. 껍빗단이. 껍빗단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건데, 소련 말, 여러분 소련 아나? 러시아어로 캡틴? 이라는 뜻입니다. 캡틴. 박사. 뭐 이런 거죠. 껍빗단이가 이제 캡틴 리란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인공 이름이 되겠죠. 자, 어디에 집중해서 본다? 인물에 집중해서 봅니다. 그의 고객은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의 고객. 중요한 사람이겠죠. 보이세요? 지금 다 화면에 있으니까.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죠. 외정시대가 언제입니까? 왜? 일제 치안을 말하는 거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책들이었대. 자, 그러면 그의 고객이라는 게, 외정시대에는 일제 일본인이라는 얘기는 뭐니?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지금도 권력층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그가 그것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진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겠죠? 그의 일과는, 자, 그의 행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괜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잘 보는 거야. 진찰실이야, 정보네요. 뭐 하는 사람이니? 의사야, 의사. 닥터네, 닥터. 그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서 무태안경 속으로 눈으로 응시하는데,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거니? 이런 건 누가 하는 거니? 결벽증, 완벽주의자, 깐깐하고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무태안경 어울리. 이 사람 잠자리 안경 어울리는 이렇게 동글동글. 왔어요? 안 어울리지? 무태안경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야.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보이면 나오네. 불호령이 떠가지고 간호하는 하루 종일 원자. 아, 이 사람 뭐야? 정보 빨리빨리 뭐 하는 사람이야?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데.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깔끔한 깨끗한 병원이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주겠어요. 1.4때 여러분이 아시나요? 6.25 전쟁 때. 맞아요? 거의 수복을 했다가 거의 우리나라 땅 다 찾았다가 중공이 그 당시 중국이요.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인해가지고, 인해가 뭐야? 사람으로 바다를 이루고 내려오는 거야. 엄청난 인구가 있으니까 죽이면 또 내려오고 죽이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1.4 때 1화 4일날 후퇴 때 청진기 하나 들고 월남했대. 이 사람 원래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월북이다.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인 게,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대. 자,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게 내려온 사람인데 평당 50만 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심지의 타일 바른 2층 양옥이라는 건 어쨌든 엄청 성공했다는 뜻인 것 같긴 하지. 거기까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쭉 집결시키고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에 있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자에는 의젓이 자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여기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치? 파악해야지. 자, 여러분 파악한 내용은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고? 이인국 박사고. 어떤 사람이야? 정보.
월남했어, 그지? 월남한 의사야, 그지? 처음에는 혈혈단신 내려왔는데 지금은 병원에 크게 차린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성격이 어때? 보통 깐깐한 게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인 거 대충 알겠죠? 그리고 뭐야, 지금? 리더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지? 알겠니? 그리고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정보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나와요, 장면. 이게 장면입니다. 아까도 장면 있었죠? 어떤 장면이야? 출근했어.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야 돼? 맞아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이인국 박사가 갑자기 양복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봤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집중이 된다는 건 얘 중요해, 안 중요해? 드라마 생각하면 되잖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회중시계. 회중시계가 뭔지 알아요? 주머니에 꺼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줄 달려가지고 뚱 이거 일찍 미스터 션샤인 같은 데 나오던데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 아, 얘는 옛날부터 어떤 언니? 그 시대의 권력층하고 어울리더니 이제는 월남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북한으로 내려왔잖아. 여기는 뭐야? 미군이지, 미군. 미군정이잖아, 미군정. 여기는 소련의 지배하고. 우리 이런 시대가 있었다. 슬픔의 시대. 이번엔 미국 대사관으로 도는 거야. 알겠지? 장난 아니니까.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기에도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계를 가지고 시계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예전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예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이 시계의 기능은 뭐니?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잖아요. 그치? 회중시계를 보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써줄 수 있지. 과거, 회상을 매개체. 그 다음에 얘는 너희들이 구성 선생님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요,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 같나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나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읽어보셨잖아요, 여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역순행적으로 갈 수 있는. 역순행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기다리면서 회중시계를 꺼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죠?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자꾸 시간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이 기적이야, 기적. 보면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인 하나의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서 이미 흔적도 없어졌지만 시계만큼은 남아있었어. 어찌 보면 인생의 발견 같은 거야. 너무 중요하겠지? 자, 인물의 성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벌어두질 않아. 반드시 어떻게? 비상용 캐비넷 금고 속에 넣어야 돼. 자, 이거 인물의 행동이에요. 이런 성격 있잖아요. 어떤 성격? 철두철미하고 강박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네요. 그죠? 자, 보통 성격이 꼼꼼한 게 아니야.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기는 또 중요하네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네.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야. 제국대학이 어디게? 일본 동경에 있는 대학. 제국시대의 대학. 거기를 영예롭게 졸업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니?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어디에 붙었겠어? 일본에 다 붙었겠지. 친일파. 친일 행적이 나타나고 있어. 옛날에 친일파였어.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 있었어. 자, 봐봐. 그 후 30여 년. 자, 막 시간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해갔지만 시계만은 내 모습 그대로 있어. 자,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는 얼마나 변했냐. 20대에 홍한 나왔네.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죠? 황진이 얼굴 하면서 왜 나왔지? 젊음은 어디로 사라질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갔어. 자,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젊을 때 대학 나올 때겠네. 이게 그치? 20대 때겠네. 그치? 그 다음에 소련군 점료하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에 몇 차례 밑줄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 자, 그럼 우리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 파악해 볼 건데, 이 인물은 응산돼 있잖아요. 보통 생활력이 강한 게 아니야, 그지? 근데 특징이 뭐지, 특징? 급변하는, 격변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 시대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시대마다 권력층이. 이 특징 아니니? 이 인물의 특징? 인물의 특징이야. 이런 인물을 설정한 이유는 뭘까? 작가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때 일제강점기 때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겠지.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기회주의적.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했다고 할지 문제라고 할지는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소설이 수능에 나오지 않죠. 그죠? 여러분한테 교육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이 사람 누구지? 어디였지? 브라운.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얘가 지금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를 지켜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반응을 보면 주제가 나오겠죠. 이미 우리는 눈치챘지만 당연히 이걸 비판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말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말해줄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1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이 텍스트만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궁금하신 거 더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겪은 몇십 년? 30년 지금 그 후로 30년이니까 그 30년을 몇 줄에 정리했니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그치? 한 4줄 정도에 네 줄 정도에 다 정리한 거 아니니?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제시라고 하니? 당연히 요약적 제시야. 압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30년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우여곡절 많은 생활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를 기울인 때는 자 밑줄 가느다란 눈매 어울리지. 그 속에 강모의 스멜이 이거는 뭐냐면 학생복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일제강점기 왜 까만 교복 알죠? 그거예요 그거.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에 가면은 결국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중략입니다. 선생님이 잘 보랬어요. 중략이 있잖아요. 중략이라는 건 중략들거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략해놓고 잘라버렸다는 건 거의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야.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시간이 앞으로 가버렸어.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소련군은 언제 들어왔어? 해방 이후에 들어왔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해방 이후에? 해방 후에 여기로는 누가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여기로는 누가 들어왔어? 미군이 들어와서 여기는 정말 이상하게도 패전국이 아닌데도 여기가 분단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었죠. 자, 아무튼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미군정에서 미국 대사관을 기다리고 있는 브라운 씨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보다는 훨씬 앞에 일어난 일인 거죠. 이해됐죠?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소련으로 넘어 약간 소련이 들어오고 여기 미국이 들어오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살았니? 이인국이는 친일파였어. 그러면 해방이 됐어. 친일파는 뭐야? 숙청 대상이지. 위기지, 위기.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인 거야. 자, 거기서 인물이 무슨 행동을 하나 보세요. 21살 발덕이면 이야기하는 해숙이 말 속에 해숙이라는 거는 누구겠어요? 누군 거 같아, 분위기에서? 누군 거 같아? 좋아? 아무 데거 없이 눈만 껌뻑이며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일정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어려운가 보다 싶었다. 해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더니 그는 움직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오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선을 거쳐 액자에 이게 지금 어디야 지금? 병원이야? 집인 거 같지? 집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와이프죠, 와이프. 두 번째 부분이 두 번째. 와이프예요. 한참 동안 거동도 못해. 왜 그런 거 같니? 어쨌든 당황할 것 같지, 이 사람도. 인물의 행동, 그 안에 담긴 심리. 그러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일어났어. 그러더니 벽장문을 열고서 국어 상용의 각 설명 밑에 주의해야 될 점. 이거 국어 뭐야? 일본어야, 일본어.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애들이 일본어를 열심히 쓰는 집에다 이걸 붙여준 거야. 짜증나다 진짜. 그치? 그거 친일의 상징이야. 친일의 상징. 그치? 친일의 상징이니까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둔 것을 깜빡하고 있었어. 그는 액자트를 열어서 두꺼운 모두들을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손끝을 힘을 주어 꼼꼼히 찍었다. 이거 뭐야?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겠어. 이건 나를 해치게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랬어. 자,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미련 같은 것이 섬금 속을 머릿속에 스쳐갔다. 한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고 다 친일파였으니까 일본 관련된 사람들이 왔으니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조차 일체의 일본말을 썼대.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낀대. 심각한 친일파지. 자, 마누라의 솔선수범에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잘 지켜줬어. 하이! 하이! 이랬던 거지. 그치? 엄마가 나리스까? 막 이러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치? 초토한테 그다사이? 이러면서 했던 거야. 근데 잘 봐. 잘 봐. 종이짝을 탄 것이 아니던 그것을 탄 날엔 밑줄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들. 그럼 집중. 이 집안은 아주 뼛속까지 친일파지. 그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이 작가가 친일파를 옹호하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야? 이 작가는 이거에 대한 비판 아닐까? 그지? 네, 비판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비판하는 방법. 직설적 비판인 건지 아니면 우회적 비판인 건지 생각해야 돼. 간접적 비판인 건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판했나? 아니지. 오히려 계속 뭐 영예롭다는 둥, 여기 보면은 좋아했다는 둥,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독자한테 이거는 공을 넘기는 거야. 너 이거 뭐 느끼는 거 없냐? 이런 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읽으면서. 뭐야? 말도 안 돼. 이거 친일파 뭐야? 진짜 싫어. 짜증나. 어제 야구도 져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뭐지? 직접 비판이니 간접 비판이니? 간접 비판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따 설명을 해줄 거야. 아직 기다려봐봐. 자,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 얻을 수 있겠어. 이거 일본말로 했겠죠? 국립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띤 치아, 칭찬해주는 소리가 떠올랐대.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이 얼마나 다행으로. 자, 보이세요? 이 인물 자체를 아주 지독한 기회주의자와 아주 지독한 친일파로 묘사를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가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돌려가기라고 해요. 돌려가기. 정신명칭은 아니야. 돌려가기야. 비판할 의지가 있어. 비판할 생각이 있는데 비판은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세련된 말로 해보자. 우리 돌려가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이거 뭐야? 두 글자. 풍자. 이게 풍자.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 비판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까는 거야. 돌려서. 정신명칭 아니야. 이거 쓰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좋으라고 써준 거야. 정신명칭은 그걸 우리 풍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풍자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상을 비판하려는 겁니다. 이해됐죠? 대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니네가 들어봤을 거야. 해학적 풍자. 들어봤니? 해학적 풍자 들어봤죠? 우의적 풍자 들어봤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우의적이 있고요. 반어적 풍자 들어봤니? 들어봤죠? 여러 개가 있어. 다시 대상 되게 중요해요. 풍자는 진짜 중요합니다. 대상을 비판하려고 그래. 직설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돌려서 까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돌려서 까는 방법을 풍자라고 해. 근데 돌려서 까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알겠니?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해학적 풍자가 제일 헷갈려요. 왜냐면 풍자를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풍자 자체가 웃긴 게 아니에요. 풍자는 돌려가는 걸 이제 풍자라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이제 우스꽝스러운 게 많은 거죠. 됐죠? 그래서 해학은 뭐냐면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대상을
희화화해서. 희화화가 뭐니?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알겠어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모지르로 만든다든가 과정적으로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걸 보고서 되게 어이없는데 진짜 찌질인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의적 풍자는 뭐냐면 우의가 뭐냐면 사물에 빗대는 거예요. 얘네 동물농장 같은 거 소설 다 읽어봤잖아 하나씩. 읽으라면서 필독도서. 그게 실제로 동물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인간의 사회,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거. 그게 풍자라는 얘기가 뭐야? 동물에 빗대서 말하는 거야. 사물에 빗대서 말하는 거야. 그게 뭐야? 풍자예요? 의적 풍자예요? 그 다음에 반어적 풍자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먼저 공주병 걸린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친구 괴롭히는 뜻 아니야. 예를 들 거야. 알겠지?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건 자기가 불행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모질한 애들이야. 남 따돌리고 괴롭히고 이런 거는 남 미워하고 이런 거 자체는 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자기가 불행해서 그런 거고 자기 스스로 되게 불행해.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어린 나이에 철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공주병 걸린 애가 있어. 근데 걔한테 뭐야? 직접 가갖고 네가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건 직설적 비판이야. 많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러는 거야. 뭐야? 이거 우리가 김태희 아니야? 이런 거야. 그거야. 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죠. 반어적 풍자. 이해됐어요? 이게 반대. 이게 누구야? 누가 김태희 아니야? 이거. 김태희는 뭐 이렇게 하면 알게 못 알아듣는 애야. 걔는 심각한 거지. 그런 게 반어적 풍자예요. 자, 해보자. 첫 번째,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을 보여준다. 기억 부분. 일과는 이거 아침에 짓는 일이 나오자 이거.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 속이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했다. 이게 뭐야? 사랑의 풍자세야? X. 답 1번이에요. 1번. 디귿. 쌤 미추가 미쳤네.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까지예요? 기쁜 거예요? 뜻이 제대로. X. 리을은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기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리선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야? 뭔 소리야? 바로 적응하려고 찢은 거야. 이제 얘는 자기 집도 쏘는 친소파야. 친소파.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원래 친일파는 다 감옥에 감금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높은 소자 대령이 있었어. 소자 대령이다. 이름 까먹었다. 스코니 소장가 하여튼 높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뒤에 혹이 있었던 혹이. 근데 제가 외과 의사잖아. 저거다. 내가 그걸 떼주겠다고 해.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 그걸 떼줘요. 그거 성공해. 대박이지 진짜. 생활력관을 끝내준다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자, 미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아이들을 영위하는 거예요. 친일행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지가. 다음은 1번입니다. 자, 여기 작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는 거야. 자, 선생님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풍자소설 그래서 열심히 설명한 거야. 얘가 그래서 풍자소설이야. 알겠죠? 직설적으로 이인국 박사는 나쁘다, 친일파다, 기회주의자다 이러지 않고 있어. 그냥 보여주겠지. 너네부터 판단하라고. 풍자소설이야. 상황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변절하는 기회주의자를 보여줬어. 여러분한테. 그죠? 그거 비판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들아. 이것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역순행적 구성을 취했어요. 몽타주는 뭔지 알아요? 몽타주? 좀 어렵긴 한데 몽타주가 뭐예요? 범인자 볼 때. 그러니까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 얘 그러지. 소련 내려오는 거 그지? 갑자기 미 대사관 브라운 씨 기다리는 장면 알겠니? 지금 일부밖에 안 나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 연결을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몽타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윤국 박사의 모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물건이자 인생의 고난을 함께했던 존재 누구니? 뭐니? 해중식이 알았어요? 이 글의 작가는 이인국 박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적 출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주의적 처세를 비판하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된다, 소설. 자, 제목이 뭡니까?
논 이야기예요. 논 이야기. 누구의 소설이에요? 최만식 소설입니다. 이분도 풍자가 되게 강해요. 풍자. 그리고 이분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군가요? 우리 지금 여기서 뭐야? 시점 찾을 거예요? 시점부터 물어볼까? 서술자가 안에 있니, 밖에 있니? 밖에 있죠? 어디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얘는 뭐예요? 3인칭 전속 작가 시점이요? 거기까지 찾았어요? 오, 대단해요. 오, 대단해요. 자, 그럼 답은 사실 그것만 파악했으면 그냥 문제는 바로 풀려요. 일단 작품 밖에 서술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아닌 4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객관적 시각에서 관찰했다? 그 다음에 내면 심리까지 서술했다. 뭐예요? 내면 심리까지 서술했다. 가 답이죠. 괜찮죠? 너무 괜찮죠? 네, 답은 끝났어요. 이제는 소설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빚을 갖고도 돈을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일본인 길천에게 느낌 안 좋죠? 싸져. 설정 자체가 지금 일본인하고 우정을 하는 얘기 쓰겠니? 최만식이? 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은 그럴 수가 없어. 덕문씨가 빚을 갖고도 돈을 더 구입할 수 있대는 속셈으로, 이거 속셈을 갖고 있었네요. 빚을 갖고도 돈을 더 살 수도 있어. 일본인 길천, 자신의 돈을 판다. 하지만 길천으로 인해 땅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빚을 팔고서 이제 그걸 갚고서 돈을 더 구입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일본이 막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땅값을 엄청 올려놓습니다. 이래야 한동훈은 돈 7가지로 겨우 빚 50년을 갚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손을 싹싹 털고 나선 셈이었다. 자, 인물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뭐가 됐어요? 그지가 됐어요. 그지가 됐어? 근데 그지가 된 히스토리가 뭐야? 스토리가? 일본인에게 땅을 뭔가 되게 싸게 팔 것 같아. 그러면서 땅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속았어.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친구가 있었어. 한동훈을 책하면서 물었다. 책이 뭐야, 책? 질책.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야, 아이, 등치나 너네한테, 그지? 이 XS야. 이러면서. 바보냐? 막 이러면서 사건이 안타까워서. 어떡하자고 논을 판단 말인가. 자, 중요한 거는 대화가 쭉 이어져요. 우리 첫 번째 소설은 대화가 많지 않았죠. 근데 얘는 대화가 되게 많거든요. 대화가 되게 많은 소설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대화가 많은 소설은 그렇죠. 고전 소설도 그렇고요. 그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친구가 덕문에게 이런 거지. 그치? 야, 누굴 왜 팔았어? 그랬더니 덕문이가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 인물의 행동,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두고 보게나. 얘들아, 니네 지금 쓰고 있는 말투니? 아니지. 사투리 쓰고 있죠? 방언 쓰고 있어요? 자, 뭘 두고 봐? 이랬어. 1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땅 너도 내 것이 되지. 갈 데가 있댄가? 이랬어. 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치? 자, 일본한테 땅을 팔았어.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 일본이 물러나. 그러면 그 주인이 없어진 거지. 그 땅을 다시 누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게 다시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1인이 뭐냐면 일본이냐, 일본. 야, 친구야, 생각해봐라. 일본인들이 다 쫓겨가고 나면은 그 땅 주인이 없잖냐. 그럼 그거 다 내 것이 되지 않겠냐? 이랬어. 이 바보야. 쫓겨갈 놈들이 논을 사겠냐? 그럼 이 친구는 일본이 물러갈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근데 우리 덕문 씨는 언젠간 가겠지 이러고 있어. 자, 저희 놈들이 천지운수를 안다든가? 이거 두고 뭐라 그래? 이거 두고. 이거 덕문이 생각이야? 자신 만만한 거야? 근데 이거 근거 있어 보여요? 아닌 거야. 근거는 없어 보여. 근거는 되게 없어 보여. 그래서 되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한동훈은 혼자 속으로는 나쁠싸. 이거 더 웃겨. 속으로는, 덕문이도 속으로는 생각했어. 맞다. 나쁠싸. 논일해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서 이제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야, 표현 죽인다.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이제. 요만큼도 없다는 거야. 심히 후회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인물을 다 알고 있어. 인물의 정서를, 인물의 심리를.
안에 이렇게 정리해야지. 전지적이네. 그러면서도 남들과는 그렇게 배포 있어 보이느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장담을 하고 탕탕이다. 여러분 한덕문의 성격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애예요? 허세가 있네, 허세가. 정리되셨어요? 허세가 있고 멍청하네 아주. 그러면 작가는 왜 이런 한덕문이라는 인물을 내세웠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인물 정리해보면 되는 거죠.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되게 좁은 시야로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포함되고 허세에 있는 그런 인물 아니야? 되게 근시안적이고 그런 것 같아. 대충 정리해보니까 이런 인물 같아. 이런 남자 만나면 되겠네. 자, 한덕문은 장차에 일인들이 쫓겨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오직 그는 논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본다 얘들아. 내용 파악에서 한덕문의 내용 일치 문제에서 한덕문은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셨어야 돼요. 그러한 힙다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힙다운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막 함부로 막 에이 됐어 돼 막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정확히 뭐 분에 넘치면 버릇이 없는데 큰 소리나 땅땅 치고 있는 되게 허황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덕문의 일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거라서 논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이 소문이 한입 뒤에 터지자 동네가 좁으니까 듣는 사람마다 그의 힙다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비웃음거리가 된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그냥 말도 안 돼서 그냥 저기 말도 안 돼.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자, 위정은 뭐야? 또 사람들이 또 좀 되게 또 그렇다. 가만히 못 있고 또 한번 이렇게 찔러본다. 괜히 가가지고. 일부러. 위정은 일부러야. 자네 너무 팔았다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아니 돈이 아쉽다고 돈을 겨서 어떡하자고 했더니 아니 1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돈 도로 내 것이지 갈 데가 있나? 이랬어. 아니 1인들이 쫓겨간다든가? 그럼 100년은 살겠어? 이러면서 언젠가 끝날 거 아니야. 일본인들이 여기서 100년 살겠어? 1000년 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왔죠? 중요. 어떻게 될 거라고? 장면이 완전 바뀔 거야. 맞니? 실제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장면이 이어지다가 장면 완전 바뀌었죠? 한생원이 누굴까? 한생원. 한경문씨. 분이 났어. 자, 심리 났죠, 심리. 열 맞췄어. 열받았어. 두 주먹을 쥐고 구장, 여러분, 구장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부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나와요. 부장이라는 단어가. 그 부장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시골 동네에서 그 이장 같은 거, 뭐 알아요? 우두머리 같은 거, 컨트롤 하던 사람, 컨트롤 타워, 리더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막 가는 거예요. 부장한테 갔어. 아니 그래 1인들이 죄에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도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요? 이랬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장면이 바뀌어서 시간이 흘러서 1인들이 죄에다 내놓고 가는 것 뭐야? 해방 이후네. 해방된 거지? 해방 이후에요. 그러면 정말 한덕문의 생각대로 일본인들이 땅 그대로 놓고 다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한덕문의 기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원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거야. 돈을 줘야 돼.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맞는 거 같아? 근데 한동훈은 좀 예외지 않아? 일반적으로 맞는데 억울하게 뺏긴 사람이나 이런 거 돌려주는 게 맞는데 한동훈은 팔았잖아. 그러니까 이 작가가 되게 이중적 설정을 되게 잘해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잘못되긴 잘못됐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을 알아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사라고 했대. 그럼 당시 토지 정책인 거예요. 그랬더니 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도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부장, 새로운 뉴 리더 해방 후 나는 선생님 말이 맞네? 그치? 아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 누가 그런 마련을 했는고 이랬어요.
나라에서 그랬을 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부어 말라 비틀어진 거야. 이거 뭐 인물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불만,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나라 명색이 되게 무얼해준 게 있길래 이번에는 이른이 다 내놓고 가버린 땅을, 내 땅을 왜 저희가 팔아먹으라고 들어? 그게 나라야? 이랬어. 아니 이린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것.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아있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빼앗아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라면서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런 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작가가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잘못된 거야. 한세원은 그 논이랑 매각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세원인가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구장의 말을 통해서 한세원의 문제점, 모순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다시 크게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억울하게 뺏긴 사람이든 뭐든 일갈해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다 우리 백성들한테 다시 판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맞아. 알겠죠? 그러면서 구장의 입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근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는 아니잖아. 너는 팔았잖아. 그치? 그때 얘 논리를 보세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돈은 내 것이 돼야 옳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으려고 들어? 왜 뺏어? 이러는 거야. 아니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불러다 대긴 잘 들어. 이 경정매지가 보기나 핑계없는 무덤이 떠가 저 병신년의 원놈 군수 김가느라 우리 논 12만지기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더라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의 논리가 있니 없니?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지. 그냥 뭐야 핑계 없는 무덤이 떠가 막 이래. 좌우가 아직 그렇게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노라면 나라에서 다 옳지않게 다 해줄 겁니다. 그랬어. 이런데 나는 오늘부터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기 36년 나라도 없어도 잘 살았는데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지.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됐다면서 꼬작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빼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그러고는 털고 이러면서 혼잣말로 자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를 한 부리기로 잘했지. 자 여기서 지금 정리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한문덕이라는 사람의 목소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당시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짚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죠? 나라가 없이 살았던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나라가 생겨가지고 적증 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뭐야? 한동훈의 목소리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광복 직후의 국가 농지 정책에 대한 비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물 자체가 이거 자신의 이익만을 너무 허황되게 추구하고 있는 누구 정리씨. 그것도 맞지. 이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기대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이런 거. 자, 그래서 어리석은 인물에 대한 풍자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판소리적 성격이 드러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판소리적 성격. 판소리적 문체가 뭘까요? 판소리요, 판소리? 판소리는 뭐죠? 잘 모르죠. 자, 판소리는 분명히 노래잖아요, 노래. 긴 노래라고 보면 되잖아요. 긴 노래는 우리 지난번에 시조 얘기하면서 가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산문 같은데 음문 같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 수를 통해 하면 돼요. 글자 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이 소설 자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이 부분 자체에서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여러분이 판소리 소설을 배우시게 되면은 뭐 읽고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구절이 나와요.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 풀어봅시다. 한생원은 일인들이 쫓겨갈 것을 미리 알고 돈을 일인에게 팔았다.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팔았지? 지가 그랬잖아. 뭐라고? 나는
언젠가 100년 살겠어? 떠나갈 거야. 그럼 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팔았어. 한생원은 1인의 재산이었던 땅이 국가에 미안하면은 미리 알고 팔은 게 아니야. 쫓겨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아니냐면은 왜 X냐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확신할 수 없었단 말 이렇게 나오죠? 불안했다 이랬지? 그러니까 X예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알고서 판 건 아니야. 그 다음 한생원은 1인의 재산이었던 땅이 국가에 소유가 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야 미쳤어? 내 거야! 이러지. 나랑 할 수 있는 거 있어! 이러면서. 그런 소설이었고 자, 세 번째 소설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자,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이거 내일 문제 푸는 시간, 내일이란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문제 푸는 시간을 안 주는 대신에 지금 4, 5, 6번을 풀고 갈게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여러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설 있죠?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알겠지? 하루에 하나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 월 5개 오면 되죠. 다음 5개. 알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시랑 섞어서 할 거면은 적게 해도 되고